그래서 수행이 뭐냐? 이야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이야기의 주인 행세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이 아상, 나라는 이 상, 나라는 이 아집을 빼고 삶에 맡길 때, 삶의 흐름에 그냥 떠오를 때 역설적으로 여러분 자유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우다 자무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삶에 대해서 삶이 곧 종교며 삶이 곧 진리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삶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을 하죠. 흔히 내가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삶을 산다고 여기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상은 삶이 나를 산다. 그리고 삶이 나를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 우주가 사실은 나를 살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내가라는 말을 쓰잖아요. 내가, 내 것, 나의, 나만의 뭐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한다, 내가 버틴다, 내가 살아낸다, 내가 계획한다, 내가 통제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관점을 한번 뒤집어 보자는 거죠. 여러분, 가장 단순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말을 하려면 뭐가 뒷받침되어야 될까요? 혀와 입과 소리와 그리고 이 뇌가 또 뒷받침돼야 되겠죠. 이런 모든 조건들이 맞아야 소리가 울립니다. 또 공기도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 소리가 전달되겠죠. 뿐입니까? 자, 여기서 공기를, 그러니까 산소를 5분 정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은요, 음식은, 전기는, 이렇게 중요한 일상의 이런 것들이 며칠만 끊겨도 나라는 존재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혼자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그냥 나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공기, 물, 햇볕, 온도, 음식, 사람들, 사회 시스템이 모든 조건들이 맞물려서 잠깐 영기적인 존재로서 나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의 합이 나를 살리고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조건들이 나를 살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던 불가의 연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연기가 뭡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이것이 이제 연기잖아요. 연기란 무언가의 연에서 이것이 생한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들이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수많은 연기의 합으로 모든 존재들이 상호 맞물리면서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시적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기에 여러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비가 있기에 사실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북경에 나비가 날면 뉴욕에는 비가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붓다는 연기를 보는 자가 곧 열애를 본다 했습니다. 연기라는 건 여러분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심오한 철학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실상을 지혜의 눈으로 그냥 단순히 통찰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은 현장 설명서, 현실 설명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밥 한 공기 먹는다 했을 때 그 밥은 그냥 쌀이 아닙니다. 쌀이 되기까지 그 쌀이 내 입에 오기까지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햇볕이 있어야 되고 농부의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뿐입니까? 비도 내려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바람도 또 불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수확, 저장, 운송 또 마트에 오기까지 또 계산대 포장, 누가 밥을 했는지까지 그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내 입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밥 한 공기는 뭐냐?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모든 생명들이 협력한, 협업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존재들이 사실은 나를 살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 감은일체. 일체 가문이라는 말을 하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쌀 한 톨도 아껴야 하고 밥이나 반찬을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복을 아끼는 마음 자세이고 인간된 도리의 기본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밥에 대한 예의는 뭘까요? 밥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밥을 먹는 그 경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밥에 대한 예의다. 여러분, 밥 한 알은 우주가 빚어낸 생명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밥 한 술을 뜰 때 온 우주가 사실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인연이냐. 그래서 우리는 밥 한 술을 씹는 그 경험, 그 당화,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온전히 100% 둬야 된다. 그것이 지금 여기를 사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딴짓하지 말자는 거죠.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오만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거나 그러지 말고 온전히 밥 먹는 것에 몰입하는 거예요. 예, 몰입하는 거죠. 진실로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충만해지고 에너지도 충전됩니다. 의식이 고양됩니다. 행복감이 일어납니다. 엔돌핀이 생성됩니다. 이것이 곧 집중의 힘이죠. 행복감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상과 하나가 될 때 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쪽에 비유해 볼까요? 청소를 할 때는 청소를 하는 그 행위에 내 존재를 그대로 100% 두는 겁니다. 청소는 하는데 마음은 청소에 머물고 있지 않고 딴 생각을 해요. 그것은 청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여러분, 붓다들은, 깨친 사람들은 무슨 행위를 해도 우아하고 성스럽거든요. 도기가 흘러나와요.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행위와 그 대상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마음이 그 당하에 머물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차를 마실 때도 그렇죠.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 사람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이런 태도는 모든 일상에 적용됩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만 합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할 때는 직장이며 여러 잡생각 하지 말고 그 아이와 하나가 되세요. 그게 바로 부처의 모습이고 애분이고 살아있는 법문이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뭔가 공허했다고 느껴졌다면 매 순간순간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딴 데 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 현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상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본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는 밥 먹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밥 먹었다고 습관적으로 말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온 우주가 나를 먹여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더 가까이 들어가 봅시다. 밥을 먹으면요, 내가 소화합니까? 우리가 밥 먹고 소화할 때, 자, 이제 소화 시작, 이장아 움직여, 이렇게 명령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보겠죠. 그냥 먹으면 이장이 알아서 소화하고 췌장이 알아서 효소를 내고 장이 알아서 흡수하고 피가 영양분을 싣고 세포들이 배분하고 심장은 우리가 자도 계속 혼자 뛰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진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되어지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숨도 그래요. 내가 숨 쉰다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의식하지 않아도 숨은 들어오고 나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난 이제 숨 쉬고 들이마신다고 하면서 하루를 삽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되겠죠. 아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의 어떤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숨 쉬는 게 아니라 숨이 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사는 거예요. 삶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끌어간다. 인연대로 흐른다. 그런 거죠. 그 인연이 나를 어디로 데려다 놓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 시비 걸지 않는 태도, 저항하지 않는 태도, 받아들임의 태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왜냐하면 우리의 괴로운 이유 중 상당수가 내가 다 해야 한다, 내가 통제해야 한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 저건 저렇게 돼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이런 자아의 어떤 가대 노동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붓다는 여러분 무아를 말씀하시잖아요. 무아는 뭐냐면 고정된 주인처럼 군림하는 실체로서의 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나라고 하면 뭔가 딱딱한 중심이 하나 있고 그 중심이 몸도 조정하고 감정도 조정하고 생각도 조정하고 삶도 조정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기분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생각이 10분 전과 지금이 다를까요? 화났다, 웃었다가, 짜증났다가, 성질났다가, 행복했다가, 우울했다가, 불현듯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가, 귀찮아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면 불현듯 파전에 막걸리 한 잔이 땡기지 않습니까? 더운 날 콜라 한 잔 땡기지 않습니까? 의지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어떤 날은 강하고 어떤 날은 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나라는 건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 어떤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 흐름이 끊임없이 인연생계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아라는 것은 단단한 실체라기보다 경험들의 묶음이고 기억들의 흐름이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루 종일 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선 안 돼. 나는 저렇게 해야 돼. 나는 저 사람이랑 다르지. 나는 인정받아야 해. 나는 실패하면 끝이야. 나는 꼭 성공해야 돼. 나는 꼭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근데 그 이야기를 상당수가 사실은 진실하기보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이 마음의 해석이다. 망상이다. 연기로 보면 나는 독립된 섬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야기 역시 관계와 환경 속에서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행이 뭐냐? 이야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이야기의 주인 행세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이 아상, 나라는 이 상, 나라는 이 아집을 빼고 삶에 맡길 때, 삶의 흐름에 그냥 떠오를 때 역설적으로 여러분 자유가 시작된다. 근데 삶에 맡긴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럼 그냥 흐르는 대로 살면 되나요? 그럼 책임 회피 아닌가요? 아니에요. 삶에 맡긴다는 것은 게으르게 포기한다가 아니라 현실과 인연과 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시비 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기 속에서 상호 맞물리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죠. 나는 노력하되 결과를 내 소유로 만들지 않는 것. 나는 최선을 다하되 인연의 변수를 인정하는 것. 이게 맡김입니다. 이때부터 자유가 생겨요. 통제 욕망이 내려가고 비교의 칼날이 무뎌지고 내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 이런 강박이 풀립니다. 여러분, 강박이 풀릴 때 삶이 이상하게 더 잘 흘러가요. 자, 일상적인 비유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내 폰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 핸드폰 있으시죠? 근데 그 폰이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통신, 전기, 서버, GPS, 앱 개발자, 운영체제, 수많은 사람의 노동, 즉 내 폰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연결돼야 겨우 작동하는 폰이에요. 나도 똑같아요. 내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라고 부르는 그것은 세상과 복합적으로 연결돼야 겨우 유지되고 이어지는 그런 나입니다. 파도를 봅시다. 바다에서 파도가 나라고 말한다면요. 나는 내가 이러면 웃기잖아요. 파도는 바다, 바람, 달, 조류, 지형, 중력 그 조건이 맞아야 올라옵니다. 즉 파도는 개체 같지만 사실은 바다의 움직임이 잠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모양을 만든 거죠. 우리도요, 개체 같지만은 독립적인 것 같지만은 연기의 움직임이 잠깐 모든 존재들이 나라는 파도를 만든 거예요.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내 장기 하나하나를 조정하고 있습니까? 내 몸은 매 순간 수많은 시스템이 협업해가지고 나를 살립니다. 그러니까요, 삶이 나를 산다 이 말이 여러분 진짜 실감나지 않나요? 자, 여기서 이제 후하게 이 말을 좋은 말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수행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종이를 꺼내서 나를 살리는 것 10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그 10가지를 한번 적어봅니다. 사실은 계속 나열하면은 100가지도 될 수 있지만 일단 10가지만 적어보는 거예요. 이제 공기도 쓸 수가 있고 물, 햇볕, 흙, 밥, 농부, 쿠팡 배송 이런 것까지 가족, 친구, 몸의 장기들 뭐든 좋아요. 한번 써보십시오. 이걸 쓰다 보면요, 이걸 쓰면은 천지가 나를 살리고 있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밥 한 숟갈 뜨더라도 연기적 시선으로 통찰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딱 한 숟갈이지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한 숟갈 속에 우주가 스며든다. 밥 하나 속에 우주가 있다. 그 순간 밥은 단순한 공양이 아니라 우주와 공명하는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할 수 있어요. 삶을 깊이 신뢰하고 연기의 흐름 위에서 겸손하게 참여하는 것. 그때부터 삶이 덜 무겁고 관계가 덜 날카로워지고 마음이 덜 조급해지고 무엇보다 자유가 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오늘 하루 여러분 이 문장을 가슴에 조용히 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나라는 이 한 존재가 유지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의
많은 이 천지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들이 협업해서 나를 살리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법문을 하다가도 막 트림이 올라오거든요. 내가 트림하는 거예요? 트림이 그냥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기침도 하잖아요. 내가 기침하는 겁니까? 그냥 기침이라는 인연이 찾아온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 삶의 흐름에 의해서 연기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다만 조용히 간주하면서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옛 선지식들은 이 죽비를 들면서도 죽비가 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바다를 보면은 섬이 있잖아요. 섬만을 보면은 딱 개별적으로 혼자 딱 있는 것 같지만 그 섬의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섬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지와 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곧 나고 내가 곧 여러분입니다. 중생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중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삶이 나를 살고 있구나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 점을 깨우치게 되면은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모든 것에 내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고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도록 감사합니다.